암 진단을 받고 나면요. 정말 끝도 없는 정보의 미로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많죠. 뭐가 뭔지, 어떤 말이 맞는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마크 린턴이라는 분이 시작한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을 나침반 삼아서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명확한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논의를 촉발시킨 게시물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마크 린턴이 던진 질문. 이거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보통은 어떤 치료법이 좋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길을 찾는 탐색가로 관점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바로 이 혼돈 속에서의 명확성이라고요. 네, 그 명확성에 대한 갈망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거의 모든 환자들이 겪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보편적인 경험이죠. 바로 서로 다른 조언들이 넘쳐나는 바다에서 길을 잇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스테파니 블랙버드의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환자들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체 이 혼란의 지도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기존의 표준 치료는 물론이고요. 정말 수많은 대안요법들까지. 그야말로 선택지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사치료나 기존 약물의 용도를 변경해서 암 치료에 쓰는 이런 접근법을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름들, 벤 윌리엄스 박사부터 제인 맥클렐랜드까지 다들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죠. 사실 이 이름들만 봐도 벌써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릭 심슨 오일이나 조 티펜스의 펜벤다졸 프로토콜처럼 한 개인의 놀라운 성공담에서 시작된 개별 치료법들도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환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정보의 홍수 그 자체인 거죠. 이 중에서 도대체 뭘 믿고 뭘 따라야 할까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막막함 앞에서 환자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확립된 증거와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입증되지 않은 대안 사이의 충돌이죠. 마크 린턴이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어떤 치료법이 연구될지를 결정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증거의 편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제대로 된 연구 기회조차 얻기 힘든 거죠. 결국 환자들은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탄탄하지만 완치를 장담하긴 어려운 안전해 보이는 길과 희망은 있지만 모든 걸 걸어야 하는 도박 같은 길.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굳게 믿는 표준 치료 시스템 안에서조차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좋아 보였던 신약 후보 물질의 무려 95%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위 입증된 길이라는 것도 결코 확실한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 린턴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개별 치료법 하나하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그 치료법들이 서 있는 바탕, 즉 그 배후의 이론으로 초점을 옮겨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거죠. 암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당연히 더 나은 치료법으로 이어질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 3단계 접근법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생각의 틀을 갖게 해줍니다. 혼란 속에서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을 만한 핵심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십 년간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어온 체세포 돌연변이 이론입니다. 암을 DNA가 손상돼서 생긴 유전자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치료도 암세포라는 나쁜 녀석을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집중되어 왔던 겁니다. 다음은 암을 면역체계의 실패로 보는 관점입니다. 암세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암세포를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이 문제라는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치료의 방향은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가 다시 힘을 되찾도록 돕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체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암이 외부에서 침입한 곰팡이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좀 급진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해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치료법은 항암제가 아니라 항진균제나 항생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크 린턴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많은 대체 치료법들이 공통적으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꽤 설득력 있는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여러 이론들을 이해하고 나면요. 환자들은 더 이상 혼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나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수많은 이론 중에 어떤 것을 나의 핵심 나침반으로 삼을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여러 치료법들을 퍼즐 맞추듯이 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진짜 나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토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그렇다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대한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커뮤니티가 바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환자 주도 암 연구의 현재이자 또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